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꼭 보셔야 해요. 왜냐? 여러분들의 상가, 여러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투자가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성 좋아지죠? 교통체증 줄죠? 땅값도 오를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반기는 이 도로 하나 때문에 어떤 지역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이 떠나고 차량이 사라지고 상권이 무너지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은 도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반대에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여러분 혹시 성금 문동리에 있는 주유소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곳으로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주유소는 지금 문을 닫은 지 오래돼서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북측의 이봉주로가 직선화되어 새로 개통되었지만 이 도로가 없던 시절에는 직선에서 성거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길 지나가는 차량도 많았고 유동인구도 제법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유소도 잘 돌아갔겠죠. 하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교통의 흐름이 바뀌자 기존 도로는 더 이상 지나갈 필요가 없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길 정도? 결국 사람도 차량도 사라졌고 그 결과 주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방치된 채 남아있죠.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입장입니다. 예전에 이 입장초등학교가 있는 근처에 입장시장이 있었고 근처 꽤 활기찼어요. 장날이면 북적북적하고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 손님들도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입장시장의 상가 번영회는 사라졌고 4일, 9일에 열리던 5일장조차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상점의 수도 많이 줄었고 예전의 그 활기는 더 이상 없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도로에 있습니다. 예전 입장의 주요 교통망은 과거의 구국도 34번과 구국 23번 국지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2년 성안 입장 구간에 새로운 34번 국도가 개설되었죠. 곧이어 국지도 23호선도 우측으로 새로 신설되어 34번 국도와 연결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존에는 입장면 쪽으로 진입을 해서 경기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지금은 입장 쪽을 지나갈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측의 34번 국도를 통해 왕래를 하고 안성 쪽으로 가려면 지금은 새로 개통된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하죠. 이러다 보니까 입장 쪽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 지역이 통과 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외곽에서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지금의 이 입장 시장은 지역 주민만 드나드는 외부의 유입이 없는 고립된 상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도로가 바꾼 건 입장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 직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향교에 있는 곳.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있죠. 예전에는 직산, 성완, 문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축이 바로 이 구국도 34호선이었어요. 구 직산도 이 흐름 속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 새로운 34번 국도가 생기면서 이 연결선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성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경기도를 가려면 성완을 거쳐야 했습니다. 천안에서 경기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그 중심에서는 1번 국도가 있었죠. 하지만 34번 국도가 새롭게 개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굳이 성완 읍내를 지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결국 사람도 차량도 줄어들게 됐고 성완은 이제 조용히 소외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권은 당연히 줄었고 지역은 활기를 잃었죠. 그래서 지금 좌측에 위치한 성완 종축장 국가산업단지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이게 다시 성완을 살려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보시면 입장, 구직산, 성완 모두 한때 중심이었던 이 지역들 도로 하나로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겁니다. 다음은 배방이에요. 예전에는 이 배방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산이나 천안으로 이동하기 어려웠어요. 그만큼 교통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당시에 교통량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21번 국도를 확장 및 신설함으로써 배방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경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배방 중심에 있던 상항선이 북측으로 이설됨에 따라서 이 모산역이 이전을 하게 되죠. 배방역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방 안쪽으로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외곽을 타고 나가던가 이렇게 시내를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결과 예전에 핵심 지역이었던 이 배방의 오산역 인근은 유동인구가 급감했고 상권은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방의 재생지역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모산역 인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상권들마저도 외부의 유입이 부족해 고립된 상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배방읍은 이전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계되는 곳이 없고 유입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본인들만을 위한 상권이 된 거죠. 교통의 흐름이 바뀌면 중심이었던 곳이 중심이 아니게 되는 것 정말 한순간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아시겠죠? 길 하나 바뀌는 게 동네,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개설될 도로들과 그 도로가 바꿔놓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아산 신도시 2단계 세교리 코너 자리에 298평 준주거 지역이 나왔어요. 이 토지의 중요한 포인트, 아산 신도시 409에서 유일한 상권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상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 초만 돼도 7,300세대 입주 시작되고 기존 아파트와 주거지까지 합하면 10,000세대가 넘는 독점 상권입니다. 여기 입구 쪽 자연스럽게 사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당 1,778만원, 총 53억. 아산 신도시 2단계에서 남은 준주거 손에 꼽힙니다. 정보는 빠르게, 판단은 신중하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자, 그 첫 번째는 인주면입니다. 지금 인주면의 상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현대로 인근인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과 인주역을 지나가는 이 도로에 조그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주 309 진입도로가 바로 왼쪽에 계획되어 있죠. 걸메리에 조성 예정인 인주 309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자,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 인주역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인주 시내로 가려면 이 빨간 선인 현대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작은 상권이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어떨까?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굳이 예전의 도로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존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고 통행량이 떨어질 겁니다. 새로운 도로가 중심축이 되면서 그 도로를 따라 건물이 들어서고 가게들이 생기고 상권이 이전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존 상권을 지탱하던 주요 시설들, 예를 들자면 농협 같은 곳들도 그 흐름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간다는 신호죠. 이번에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624 지방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 624 지방도 개통되면 주변 좋아질 거다, 집가 오를 거다 이런 기대들 하시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 뒤에는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딘가가 산다는 건 어딘가는 죽는다는 의미죠. 길이 새롭게 생긴다는 건 기존 길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624 지방도가 새롭게 개설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요 통행로 역할을 해왔던 기존 6245선의 이 부분, 여기엔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이 길 위에 있는 상권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줄겠죠. 게다가 주변에는 대로 2-5호선까지 들어올 예정이라 기존에 이쪽으로 다니던 이 유동인구가 확 감소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핵심 사거리로 여겨졌던 이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있는 이 자리가 더 이상은 중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도에서 사거리 중심축이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기존에 새롭게 생기는 624 지방도 인근에서는 상권이 새롭게 생기겠지만 기존 624 주변의 상권들은 점점 활기를 잃어갈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영업하던 상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하나둘씩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624 지방도 이제 앞으로 개통까지 남은 시간 대략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 상권에 있는 분들이 망하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 안쪽에 상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보셨잖아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자, 이번에는 월암로입니다. 이 월암로는 아산의 은봉과 둔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 다양한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월랑저수지 방향으로는 드라이브 수요가 꾸준해서 카페, 식당 등 유입형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월암로 옆에
새로운 대형 도로가 생기려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북천안 IC 연결도로. 이 도로 탕정 이주구 개발 사업과 연계된 핵심 교통망입니다. 자, 그럼 이 도로가 개통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북측으로 이동하는 교통은 국도를 제외한다면 이 도로로 옮겨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월암로는 교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월암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 차량 중심의 업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반면 월남저수지를 찾는 수요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탕정 이주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신규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천안 IC 연결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주변의 상권들이 망하거나 무너지진 않겠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가 될 거예요.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은데 차량 정비 관료, 주유소, 확실히 이런 업종들은 수요가 감소할 거니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 안 해요. 저는 그냥 장사만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부동산을 모른다는 건 상권의 흐름을 모른다는 거고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본인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들 보셨죠? 도로 하나가 생기고 교통의 흐름이 바뀌면 그 위에 있는 상가, 주유소, 시장, 심지어 지역 전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화는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부동산은 투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여러분들의 일자리고 내 자산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이 옮겨가기 전에 내 자리부터 확인하고 앞으로 변화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이고 살아남는 기본 조건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 바이오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